자, 제 책 제1편, 제2장 현대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현대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대행정학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대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 행정학은 어떤 과제와 어떤 쟁점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현대 행정학의 우리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결론이라는 얘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학이. 그래서 현대 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행정학 전반을 잘 이해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행정고시 2차 문제를 보면 이 현대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에서 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됩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이 주요 과제와 쟁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 한번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 피라미드를 피라미드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죠. 우리 공무원의 수장인 대통령과 구급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쭉 계층을 이루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우리 5천만 명의 국민들에 대한 봉사자들이죠. 우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또한 이 관료들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천만 명이 뽑은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300명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국회죠. 국회가 만든 법률과 예산에 따라서 이를 기초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형성되어 있는 게 우리 행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틀로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 행정이 첫 번째 이슈가 나옵니다. 크게 주요 과제와 쟁점에서 첫 번째 이슈는 이 민주성에 대한 해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300명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5천만 명의 의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죠? 또는 대의제라고 그럽니다. 대의제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런 걸 우리는 참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왜 그러냐면 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에 의한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것은 4년 만에 한 번씩 선거위에서, 그리고요 우리의 보스인 대통령을 뽑는 건 5년 만에 한 번씩 선거위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 이 5천만 명의 수요의 변화, 느낌의 변화, 요구의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수렴해서 적용해서 행정을 해나가느냐, 이게 민주성의 가장 쟁점적인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참여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참여의 문제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컨대 여기서 참여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수기 민주주의,
이 제책에서 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 우리가 논의할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주민의 의사, 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 참여라는 문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문제인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자, 100만 명의 이 관료 사회가 어떻게 내부적인 민주주의, 자, 내부의 민주성이라는 거죠. 예. 이런 걸 행정 관료 민주주의 또는 행정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관료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절차적으로 상당히 민주적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관료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 학습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행정의 내용들을 배우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에 결론적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죠. 어떤 효율성이냐? 이 관료 집단 100만 명이 일을 하면서 관료 집단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100만 명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 챕터 제 2장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챕터에 자,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물론 정책학 파트도요. 모든 파트에 다 녹여져 있는 게 이 효율성에 대한 논의라는 겁니다. 행정 속에 이 효율성에 대한 논의, 결국 이게 뭐죠? 행정, 관리에 대한 효율성 논의는 모든 책에다 다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논의고요. 다만 행정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게 뭐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쟁점들이 시대에 따라 또 행정 이론에 따라 부각되는 측면은 조금씩 달라요. 자, 세 번째 논의가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쟁점이 민주주의에서는 이쪽에 쟁점이 와 있고요. 이쪽에 쟁점이 와 있다면 최근의 쟁점은 행정의 역할 범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논의가 오히려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활발한 최근의 논의라고 봅니다. 행정의 역할 범위라 함은 자, 우리 정부의 역할이란 게 자, 정부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자, 색깔 한번 다 바꿔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5천만 명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다가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물러나야 되는 거냐는 거죠. 자, A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이걸 관여해야 됩니까? 자, 관여를 해야 된다면은 자, 관여해야 됩니다. Yes, No라 그럴 수 있죠. Yes라면 이게 어떤 영역이에요? 공공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No라면 이게 사적 영역이다. 그러면 가지 않아야겠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 부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가야 됩니까? 경찰이? 자, 가야 된다. 예스. 만약에 여기에 폭력이 벌어졌다. 아니, 30년 전이면 폭력이 벌어져도 경찰이 가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둘의 사건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정폭력이라 해서 처벌을 하게 되잖아요. 경찰이 갑니다. 근데 다만 말싸움만 벌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별로 피해지 않는다면 이건 사적 영역이에요.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공성이 갈 것인가에 말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이건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다.
거기서 대기업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또는 중소기업이 그러고 있다. 이러면 여긴 가야 됩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죠? 자유주의 시대에는 이런 것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뭐냐?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행정의 역할 범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결국 공공성론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느냐? 최근에 이 공공성 논의가 가장 활발하고 뭐 행정고시 2차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 공공성 논의가 최근에 살짝 뭐 최근까지 살짝 뭐죠? 무시되었었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이 두 번째 논의, 이 효율성에 대한 논의, 특히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입니다. 결국 공공성을 최소한 축소시키려는 논의를 해요. 그리고 이 영역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사적인 영역으로 오히려 간주를 해서 여기서 사라 하면 시장의 영역으로 보여지죠. 시장의 영역으로 가져가면서 시장의 영역은 뭐에 의해서입니까? 프라이스에서 움직입니다.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효율성을 더 강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야 무슨 소리야. 여기도 공공성의 영역을 사적 영역이 아니야. 이거 정부가 꼭 해야 돼 라고 들어가려는 영역이죠. 이게 공공성이. 여러분 공공성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좋은 겁니까? 공공성이 가장 큰 데가 어디겠어요? 사회주의일 수 있겠죠. 자, 공공성이 더 크다는 거는 정부 기능이 확대되는 거지. 정부는 뭐의 상징입니까? 정부는 죄송하지만 비효율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연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죠. 그런 판단을 효율성이냐 비효율성이냐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판단하는 게 이게 바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정부가 깊이 있게 쭉 들어가게 되면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되겠죠. 저는 제가 한 14년 동안 지방공무원 또 국가공무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들어가면 자, 이 사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장 영역인데도 정부가 들어가서 손을 딱 댄다. 그럼 마이다스의 손이 어떤 비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자, 그러면 또 시장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과연 이 정부의 영역이 확대돼야 되느냐? 자, 이 두 가지 논의는 뭐죠? 결국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이냐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죠. 공공성 논의와 시장 실패냐, 정부 실패냐. 그러면 정부 실패가 발생하면 시장 영역이 들어와야 되겠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다시 정부 영역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황금, 어떤 정부의 역할이 위치가 뭐냐를 찾아내는 거. 이게 정부의 이슈라는 겁니다. 행정학의 주요 쟁점을 크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 1장, 제 2장에서는 이 민주성에 대한 이 논의와 역할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별도로 하고요.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모든 행정 챕터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학의 주요 과제와 쟁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